대북전단 관련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면담하고 싶다고. 그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 이런 정체불명의 정말 도발적인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너무 다 당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보고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 6월 16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납치된 가족들이다. 기댈 데가 없어서 소식지 보내기를 하는 건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냐. 아니 도대체 소식지를 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보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그거 보내면은 그 뭐 납북자 관련한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아니 그래서 나도 진짜 궁금한 게 그래서 대북 전단을 날려. 이분들의 요구는 생존자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근데 요구와 행동이 전혀 상관이 전단을 없어요. 날리는데 어떻게 생존자가 확인이 되냐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서 이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는 거는 납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라 정부에서. 그거는 남북이 그냥 싸워서 영원히 안녕하자는 얘기잖아. 그걸 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 납북자 가족 모임이 언제 등장했냐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고위 관리가 와서 이자들을 만나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갑자기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 다음에 김건희와 연달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초청하거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왜냐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그런 소지가 역할을 명백하기 하는 때문이죠.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요구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대북전단 살포할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협박이죠. 상태입니까? 네, 협박이죠, 협박. 네, 그래서 이자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인권이나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파탄내는 것이 궁극적인 지금 목표이다. 근데 이제까지 사실 이런 역할을 반북 인권 공세를 퍼부으면서 탈북자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도 탈북자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탈북자들이 국제 무대에서나 뭐 여러 증언들을 했던 것이 거짓인 게 속속 드러나고 실제 전단 살포를 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각종 악질 범죄를 저지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를 더 이상 앞세우기에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뭐 실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행했는데 이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고서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영문판에 정확성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맞아, 보고서에 기억난다. 넣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얼마나 믿을만하지 못하면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이런 문구를 넣겠습니까? 그렇죠. 통일부에서도 관계자도 이게 좀 증언을 토대로 했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막 이런 한계를 지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탈북자들을 앞세우는 게 북한 인권 공세를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데는 박상학이 진짜 큰 공로를 세웠죠. 네. 국민 비호감인이 그렇죠. 된 거 아닙니까? 이미지 다 버려놓고 아니, 태영호랑 박상학. 그 사실은 진짜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신 탈북자분들의 명예까지 다 훼손한 자예요. 맞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탈북자들이 탈북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탈북자들이 이 박상학의 실체를 고발하는 그런 탈북자들이 인터뷰를 싫어해, 하기도 맞아. 했었어요. 이 사람 완전 네. 악질적인 범죄자다. 뭐 네. 이런 뭐 인터뷰를 하기도 그러니까 했고. 정말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안락과 이득을 위해서 남북의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들을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들을 총대 메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엄청난 지원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가? 일단 전단을 하나 살포하려고 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들에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가? 왜냐면 그동안은 굉장히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존재감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다시 중단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또 시기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다시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단체의 실체를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지금 납북자 가족 모임이 수협 중앙회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게 너무 의심스럽다. 네. 이 공개를 정보를 공개해라. 이 청구를 수협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협으로부터 6월 5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이제 답변 내용을 보면은 납북자 가족 모임이 2001년 8월에 수협 건물에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무실을 제공했냐라고 물은 거에 대해서 수협이 뭐라고 밝히냐면 당시에 이제 미기환자 중에 상당수가 어업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라진 사람들이 어업인이어서 지금 이 단체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PD님이 자기 농민의 자식인데 그럼 농협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거냐고. 우리 사무실에 농민 자식분들 한 절반 이상 있으면 농협 건물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 그런 말이 안 기준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게 수협인데 예전에 사라진 사람들이 어업원이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상관이에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근거와 절차로 입주를 결정했는지는 답변하지를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지금 끼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부동산 소유주로서 결정했다라고 답변을 한 걸 보아서 실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납북자 가족 모임에 대해서 일단 수협이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요 이렇게 남북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는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지금 지경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뭐 공론화하고 그거는 본인들의 주장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전 국민의 목숨줄을 잡고 본인들이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마땅한 처벌, 응당한 제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협이 오히려 혈세를 들여가지고 이 단체를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모양새라는 거죠. 사무실을 다 보장해주고 이자들이 여기서 그러면 대북 전단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다 보장해주는 게 우리 정부라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정말 우리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대다수는 전단 살포하는 거 반대하고 네. 특히나 적경 지역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단체에 아무 근거 없이 혈세를 눈먼 돈처럼 퍼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업 단체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리고 수협 건물은 국가 중요 시설이라면서요. 네, 지금 여기가 어선 통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군의 보호를 받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민주권당에서 사무실을 방문해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이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보안 시설에 이런 위험천만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단체가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납북자 가족 모임에 나는 납북자 가족이에요, 아니면 가족 지인이에요. 그럼 이 모임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건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규칙에 맞지 않죠. 이런 시민단체를 이런 단체를 여기다 둔다는 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국가 중요 시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납북자의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북측이랑 연계해서 생사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일종의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는. 네, 이 아무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너무 정체불명인데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네. 위협하고 남북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무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하죠. 이런 일은 그리고 이례적입니다. 다른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굉장히 이 대북전단 문제라든지 확성기 문제라든지 대응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납북자 가족 모임에 대해서 파헤치고 처벌하는 이 선에서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통일부랑 총리실, 국정원 등 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전단 관련 대책을 네.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행법 중에 대북전단 살포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들, 뭐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든지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24시간 순찰이라든지 고압가스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잘 적용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북 전단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단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다.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8.15 광복절 이전에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죠. 이게 예전에 그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나면서 위헌으로 네, 폐기된 법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개정했나 보죠? 네 보완해서? 맞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과잉 금지 원칙, 그러니까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현실이고 안전 보장, 남북 긴장 완화, 평화 통일 지향을 위해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벌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벌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발의가 또 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실효적인 현행법을 활용하는 것과 새로운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이 전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담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납북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조건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야기는 듣되 대통령이 직접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 관계자가 들어도 되는 거고 아무나 만나도 되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되는 거죠. 이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남북관계 진척에 가로막힌다. 네, 이거는 인정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예, 근데 예. 사실 북한에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 알기로는 정부들도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이 납북자 관련한 인정한 하지 않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쟁점적인 사안인 그렇죠. 거예요. 정치적으로 봐야 돼요. 외교적으로도 봐야 되고. 네. 자, 이거 관련해서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전단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까지도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야, 적경 그래. 지역에게 불편을 주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 뭐 이렇게 왜 그래? 지금 숟가락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전단은 못 날릴 것 같고.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올 것 같아요? 지금? 두중동 이상해요. 아, 그래서 이거 안 아무튼 돼.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것이 그 납북자 가족 모임의 어떤 행보와 또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